말해! 화나지 나. 진짜. 한 대 때리고 해줄게요. 때리면 안 되지. 안녕하세요. 과일과 나일입니다. 오늘은 심리상담사 부부의 솔직 부부 토크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부부 상담 하잖아요. 네. 부부 상담을 우리가 하는데 내담자분들이 오시면 선생님들은 부부싸움 하시나요? 이런 질문들 진짜 많이 해요. 그럼 두 분께서는 어떤 문제로 많이 싸우시나요? 저희요? 네. 빨 우리가 어떤 문제로 많이 싸워요? 글쎄요. 차도 많이 싸워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보통 싸울 때 보면 큰 문제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것 같지는 않아요. 파일이 하는 말투나 뭐 표정? 뭐 그런 거에서 화가 날 때 좀 싸우는 것 같아요. 파일은 어때요? 나는 뭐 가장 많이 싸우는 거는 딱 한 가지죠. 늘 똑같죠. 뭔데요? 궁금해요? 네.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아, 제가요? 설명을 해주지 않고 다 거칠 때 본인은 알고 있고 네. 이해하고 해서 상대방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 거치고 설명해주지 않고 막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 화가 날 수 있죠. 많이 나요. 근데 그럴 때 제가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늘 우리가 평상시에 하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하는데 무슨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얘기를 듣는다는 듯이 그렇게 그냥 전혀 모르는 얘기를 듣는 것처럼 그러면 저도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파일이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때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무시한다 이거 나는죠? 그냥 뭐 예전에 옛날 얘기지만 저한테 막 순종하라 그럴 때 파일이 뭐랄까 남아 선호 사상? 그런 가부장적인 게 느껴질 때 왜 우리가 평등하지 못하고 그렇게 남자로서의 대접을 받아야 되지? 이럴 때 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남자면 여자를 수용해주면서 사랑해줘야 되는데 수용해준다기보다는 받으려고만 하는 것 같을 때 되게 쫌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인정하죠. 처음에는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내가 이제 순종하고 네. 있잖아요. 순종이요? 복종하고 있나요? 복종하고 있네요. 그거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니요. 지금은 서로 뭐 존중하고 있는 거죠. 네, 그죠. 존중이라 그래야지 맞지. 뭐 순종한다, 복종한다 이러는 거는 왠지 공개석상에서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서로 존중하고 있는 이제는 그런 네. 관계이죠. 싸웠던 기억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응어리 남는 걸. 응어리 남는 거. 요즘 진짜 파일이 저한테 잘해주나 봐요. 제가 응어리 남는 게 진짜 없네. 와. 그럼 옛날에 싸웠던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예전에는 전쟁을 많이 했죠. 많이 싸우기도 하고. 심리상담 부부는 어떻게 네. 부부싸움을 하나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서 저는 제 의견을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의견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남자의 권위를 침범한다. 나를 무시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속상해하면서 제가 그냥 당연하게 평등하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윽박지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하냐. 당신하고 나하고는 똑같은 인격체인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권리가 있다 하니까 아내한테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사는 게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다. 그러면서 살고 싶은 그 의욕이 상실된다고 막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왜 저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인데 근데 나는 그냥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상처받고 뭐 이렇게 비난받는다고 생각하고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남편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까지 너무 무겁게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심각해졌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네, 그게요. 네, 죽는다고 했잖아요. 죽는다고 네. 그런 거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랑 싸우는 게 참 비슷하네요. 저희도 일반 사람이지만 아내가 그렇게 대든다고 느꼈을 때 남편들이 대체로 죽는다 그러나요? 근데 뭔가 네. 심리상담사라고 하면은 싸울 때도 전문 용어가 막 나오고 당신은 이런 유형이다 라고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 전문 용어 나와요. 뭐 쫌팽이라든지 뭐 쫌스럽다든지 쪼잔하다든지 밴댕이 똥구멍이라든지 그게, 뭐 이런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게 전문 용어인가요? 네. 의외네요. 뭔가 심리적으로 엄청난 전문 용어가 나올 줄 알았어요. 성격
파탄자라는 얘기 나오나? 라일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파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일이 너무 솔직한 거지. 너무너무 솔직하다 보니까 그 솔직함이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지. 그 솔직한 감정이 한 100 정도면 100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솔직함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이게 나를 무시하나 조롱하나 그렇게 나한테는 이렇게 좀 다가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라일이 얘기했듯이 많이 싸우고 뭔가 솔직히 나한테 얘기하는데 나한테는 그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들어왔고 공격이라고 난 들어왔었지. 그래서 예전에 많이 싸웠던 기억이 있지. 그러면 두 분은 싸우고 난 후에 어떻게 화해를 하시나요? 처음에는 우리 둘 다 서로 되게 화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많이 좀 싸우고 나서 그걸 화해하려고 하면서 더 싸웠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싸웠는데 내 입장에서는 나는 빨리 풀고 싶지. 그래서 내가 빨리 화해하려고 하면 그게 더 싸움에 더 불씨가 탁 해서 더 많이 싸우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랬는지 이제 아세요? 지금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뭐예요? 좀 기다려야 되는 거지. 뭘 기다려요? 상대의 감정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 감정이 이렇게 다운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모르고 계세요. 뭐예요? 그러니까 파일이 저하고 싸워서 화해를 하자고 저한테 뭐 어디 가서 바람을 쐬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마음을 수그리고 기대를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가면 네가 얼마나 잘못했냐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러잖아요. 이거 화해하려고 나 부른 거 맞냐? 지금 나를 족치려고 부른 거냐? 그랬더니 나의 이런 족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솔직해가지고 무서웠던 건가요? 그런 표현들이 일단은 그게 솔직하기보다는 공격으로 들리는 거지. 하여튼 나에 대해서 이거는 파일이 저하고 뭔가 화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부분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좀 여기에 대해서 너그럽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당신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저는 얘기할 줄 알았는데 당신이 뭘 잘못했고 당신이 이렇게 했고 뭐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어떻고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했는지 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감정이 상해서 뭐하러 나 불렀냐, 가만히 냅두지, 지금 왜 나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를 또 하냐,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확인시키는 거냐, 그만해라, 그만 싸우자, 이렇게 된 거죠. 지금은 이제 어떻게 이제 화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어떻게 화해하는데요? 얘기해 보세요. 파일이 확실히 많이 너그러워지고, 파일이 저한테 계속 얘기하잖아. 시간이 너무 아깝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계속 싸우는 시간이 너무 어리석은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면서 파일 스스로 저를 좀 수용하려고 그러는 게 많이 보여요, 지금은. 그러면서 저도 마음이 좀 수그러지고, 그러면서 파일한테 제가 많이 의지하게 되고 또 사랑받는 걸 느끼니까 평상시에 좀 기분 나쁜 일이 내가 있어도 좀 더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어떤 계기로 싸움을 멈추게 됐죠? 싸우고 나서 싸움을 멈출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나를 본 것 같아요. 내가 문제였구나. 내 안에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구나. 내 속에 아직도 많은 분노가 남아있구나. 내 속에 아직 불안들이 많이 남아있구나. 그건 그러면은 이게 서로의 문제라기보다는 내 문제로 인해서 내 감정이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싸움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돌멩이처럼. 근데 널 당신이 나한테 시비를 걸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많이 싸웠죠. 그래서 왜 나한테 시비를 걸어? 내가 뭐 했길래 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싸웠는데 어느 순간에 바뀐 게 있는 거지. 내 속에서 불안이 올라와서 그 불안으로 인해서 분노가 또 불씨를 피웠구나라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예전에 그랬잖아요. 왜 나는 늘 가만히 있는데 당신이 나한테 화를 내냐. 그렇죠. 당신이 나한테 왜 그러냐. 근데 저는 너무 그때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제가 계속 이렇게 좋게 대해줬거든요. 근데 당신이 행동을 되게 나쁘게 나한테 하는 거예요. 화를 내거나 분노를 표출하거나 좀 이해할 수 없이 행동하거나, 그럼 제가 몇 번 제재를 가하거든요. 제재를 많이 가했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럼 내가 죽을 줄 기분 알았지. 나쁘다. 아니 죽을 정도로는 안 했어. 그래갖고 내가 하지 말아라 해도 전혀 듣지를 않다가 내가 버럭 화를 내면 그때 가서 당신이 뭐라 그러냐면 왜 가만히 있는 사람
사람한테 화를 내냐 그래요. 근데 당신은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전에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었거든. 근데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전혀 모르고 그냥 느닷없이 내가 뭔가 공격했다고만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느껴졌었지. 그러니까 그런 당신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 당신은 네. 나는 당신이 이해할 수가 없었지. 지금 저렇게 이해가 예쁘게 돼요? 생긴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게 마녀인가? 네. 인간인가? 무엇인가? 놀랬지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되세요? 본인이 상대방이 화가 날 수 있을 만큼의 행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게 지금 인식이 되세요? 그럼요. 지금은 이제 인식하고 있고 이제는 그 시점이 나를 인식하기 시작했죠. 내 안에서 내 속에 있는 나의 내면을 먼저 보고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났는지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났는지 그 작업을 내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부싸움이 멈춤이 되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왜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냐라기보다는 내가 뭘 잘못했지? 나의 문제가 뭐지? 내 거를 보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부부싸움이 멈추기 시작된 거죠. 맞아요. 그때부터가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많은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눈은 밖으로 향해 있지만 나를 돌아보자. 나를 돌아보는 순간 진짜 내 안에서 내가 보이고 나면 정말 내 옆에 있는 아내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감사해요. 오케이. 여기까지야. 남편이 깨달음이 오니까 제가 행복해져요.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지.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할 수 있죠.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솔직 부부 토크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에 더이 부부 또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